오늘 시장에서 수상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앞으로의 주가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흐름 좋았습니다. 과연 이 기세가 내일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지난주 이권희 부장의 적중률은 어땠을지 업앤다운 보겠습니다. 오. 100%에 달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거의 모든 종목을 업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쵸. 예, 우리 권위가 달라졌어요라고 제가 장난을 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다 일치가 되면서 100%의 적중률을 달했고요. 과연 이번 주는 어떨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후보는 반도체랑 2차 전지가 되고 올라와 있고 금융, 우주산업, 제약바이오, 자동차도 살짝 껴 있습니다. 종목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장 삼성전자 맞아요. 좋았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캡스톤 파트너스나 새내기주여서 오늘 좀 크게 올랐어요. 컨택과 셀트리온도 상승 마감했고요. 그중에서 가장 궁금한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하락장 동안 그 하락장 동안 내가 그나마 SK하이닉스를 들고 있었다면 좀 덜 걱정하고 오히려 지금은 좀 웃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삼성전자도 보니까 다시 7만 원대 위로 올라왔던데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분간 외국인 기관의 좀 수급 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지금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는 지금 HBM을 뭐 내년에 2.5배 정도 더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확인된 뉴스는 아닌데 뭐 엔비디아 쪽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나왔는데 아직 공식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조금 믿을 만한 데가 아니어서 확인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언젠가는 하겠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H200이라는 이제 신규 모델을 내놨는데 그 물량을 이제 맞추려면 구글도 산다 그러고 아마존도 산다 그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산다고 하는데 지금 줄 서 있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만들어서 찍어내기만 하면 팔리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하이닉스만 가지고는 사실 물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수요를 맞춰서 빨리 납품하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조만간에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지금 뭐 반도체 부분에서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지금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부분은 결국에 이제 내년을 보는 거죠. 네, 내년에 확 좋아진다. 항상 보면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 그때부터 주가 빠집니다. 네. 예, 근데 사상 최대 실적이 아니라 지금 바닥이죠, 완전히. 맞아요. 그럼 이제부터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삼성전자가 보면 주가가 계단식 상승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이 계단식 상승을 한번 할 수 있는 점프를 한번 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됐다.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HBM에서 보면 이제 HBM의 수요가 점점 많아질 걸로 보이는데 H200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AMD에서 MI300X 이거 지금 지금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둘 다 HBM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용량을 더 키웠기 때문에. 네. 그러면 사실은 HBM은 계속 찍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자기 것도 자체로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마찬가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가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뭐 이렇게 편하게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계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빠질 때 사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보니까 반도체 반등이 좀 기대된다. 왜? 재고 감소세로 반전의 그 기회를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 계속 나왔죠. 예, 그리고 감산도 했고 뭐 내부 조정도 하고 뭐 별의별 짓 다 했죠, 사실은. 워낙 가격이 빠지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 보면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그냥 일기 쓰듯이 쓰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 현황. 데일리로요? 네, 데일리로 계속 쓰는 게 있는데 뭐 데일리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한 주간 단위로 한번 보시면 주간 단위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간 단위로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바닥은 찍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지금 대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PC 수요가 생각보다 좋아질 수 있고 교체 수요가 나올 시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대만 쪽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우리보다 실적 발표도 빨리 하고 수치도 빨리 나오는데 그쪽 상황도 지금 약간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휴대폰 관련돼서 휴대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그러면 반도체가 다 쓰이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소비가 좀 살아나면서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갔다. 코로나 국면에 많이 샀던 부분들이 네. 지금 교체 국면에 벌써 들어가는 시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가 추가로 오를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네. 오늘은 한 2%가량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서두 말씀드렸잖아요. 이 최근 시장에 SK하이닉스만 들고 있었다면 좀 덜 힘들고 또 오늘은 웃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거든요. 네. 그럼 뒤늦게 먼저 이 AI 열풍에 움직인 건 SK하이닉스였으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들고 간다면 SK하이닉스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좀 더 올라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비슷하게 가거나 네.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빨리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냥 SK하이닉스가 낫네요. 그렇죠. 예. 좀 더 안정감은 한 삼성전자가 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비중이 높은 거지 반도체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흑자를 내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잘 짜져 있다라는 부분이고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몰빵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으면 확 좋아졌다가 오. 반도체가 나빠지면 확 나빠지는 회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변동성은 이쪽이 더 클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는 당연히 조금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투자 의견은 그래도 업인 예, 거죠? 업이죠. 예. 업이지만 SK하이닉스랑의 매력도를 따져보자면 지금은 이제 당장은 아마 엔비디아 공급이 확정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파워풀할 수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업앤다운 들어봤어요. 다음 장에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 보인다라고 했고요. 제가 궁금한 그 SK하이닉스의 매력도를 좀 따져보자면은 여전히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선두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는 지금 이 기류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수페타시스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반도체주들 흐름 좋긴 했는데 그중에서 이수페타시스가 유독 강했어요. 네. 그렇다고 최근에 연일 강했나? 그건 또 아니에요. 많이 그쵸.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처럼 10% 넘게 오르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엔비디아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엔비디아 주가랑 왜 이렇게 최근에 다르게 움직였어요? 엔비디아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엔비디아 하청업체니까 그런 건데. 네네. 예.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가 왜 최근에 그럼 주가가 빠졌냐? 3분기 실적 안 좋았고요, 예상보다.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거 이미 좀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8월, 9월 이제 조정장 나왔을 때 10월까지 3개월 동안 안 좋았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좀 흘러내렸고 그 와중에 이제 리포트들이나 이런 그 애널들 보고서를 보면 올해까지 안 좋다. 공장 짓고 있고 사람 더 뽑아서 인건비는 더 들어가고 비용은 더 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AI 칩에 들어가는 이제 기판, 이 기판도 사실은 단가가 그 예전에 많이 하던 통신용 MLB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돈이 안 된다. 근데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을 땐 부정적인 걸 더 볼 수밖에 없겠죠. 이제 한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수주를 받고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수페타시스는 아직 공장 증설 중이고 기존 물량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통신용 기판이 덜 팔리면서 실적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를 좀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내용의 그 레포트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뭐냐면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수율을 계속 높이고 있고 수율을 높여야 사실은 마진이 올라갑니다. PCB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뭐 불량품을 얼만큼 1%냐 2%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잡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내년부터 엔비디아가 지금 공격적으로 HBM 뭐 H200도 만들고 물량도 다 확보했으니까 사실 이수페타시스도 기판을 찍어만 내면 됩니다. 잘. 이제 그것만 준비 잘해서 내년에 지금 공장 가동 잘하면 뭐 사람도 한 100명 더 뽑았겠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주가라는 게 항상 심리랑 같이 엮여 있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게 언제쯤 갈까 그랬는데 결국은 엔비디아가 이제 저도 이수페타시스 갖고 있는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엔비디아가 다시 500불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번 올라갈 거다. 예,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도 그때 고점 논란이 있었죠. 맞아요. 예. PER이 너무 80배가 된다는 등 너무 비싸다는 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그럴 때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이 스페타시스도 해소하고 같이 오늘 급하게 쫓아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반도체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던 게 음. 실적이 어느 쇼크 수준까지 나온 그렇죠. 기업들이 예, 예,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파도도 그랬고 물론 둘의 상황은 좀 다르지만 그렇죠. 그리고 쇼크까지는 아니어도 컨셉 미달한 기업들도 꽤 그렇죠. 많았습니다. 이스페타시도 컨셉 미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가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나 봤더니 실적 내년 1분기까지 안 좋을 거야. 그런데 안 좋아도 매수 기회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을 보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내년에 또 갑자기 막상 막 다 만들어 놓으니까 AI 안 쓴다던가 혹은 뭐 전기차 성장 둔화되는 것처럼 또 둔화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거의 제로다? 네. 왜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를 비롯해서 전 세계 한 800개 대기업들이 네. AI를 다 합니다. 다예요? 예, 다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죠. 아 그래요? 지금 그리고 챗 GPT를 한참 열풍일 때 3.5 나오고 할 때 열풍이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다 지금 갑자기 잊어버렸죠. 네. 그리고 안 씁니다, 일반인들이. 근데 기업들은 지금 다 적용을 시키고 있고요. 그럼 챗 GPT가 지금 4.0 버전 4.5까지 나왔는데 챗 GPT 4S 이런 것도 나왔다고 하는데 계속 진화하고 있고 이게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계속 이제 다른 앱들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을. 그래서 자기들만의 특성에 맞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 이게 생태계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애플 스토어가 처음 생겼을 때, 그다음에 뭐 그 구글 스토어 생겼을 때 굉장히 난리 났던 것처럼 네. 지금 GPT 스토어가 생길 겁니다, 조만간에. 신기하겠다. 네, 그럼 GPT를 네. 활용해서 특성화된 또 AI 버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하다가 말 거야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창 그 챗 GPT 열풍일 때 그때 저희 아나운서실에서 웃겼던 게 한 아나운서가 그 챗 GPT 켜가지고 이번 주에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방송하는 애가 그걸 거기다 물어보면 어떡하니 이랬는데 은근 괜찮아요. 논리 있게 대답을 해줘요.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챗 GPT를 포함해서 여러 기업들이 이제는 AI를 계속 쓰고 있고 네. 이게 우리들에게도 일상화되는 시기가 분명히 올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성장 둔화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럼 이스페타시스 오늘 좀 강하게 올랐는데 추가 상승 가능할지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 기업들이 다 쓴다고 하면 저희 사야 되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렇죠. 기업들이 다 쓰지만 결국엔 개인들도 다 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뭐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네. 피부로 안 느껴지시는 건데 지금 개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났어. 예. 그래서 요즘 코딩을 많이 공부하나 봐요. 코딩 공부할 필요 없는 게 이제 자연으로 다 코딩이 됩니다. 아 그래요 또? 예. 그러니까 AI가 제일 잘하는 게 코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히려 개발자들도 특별한 거 아니면은 그냥 AI에 맡기는 게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지금 아예 산업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지금 뭐 스타트업들 중에 망할 회사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이제 범용화로 가고 있는 길목이니까 네. 칩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내일장도 오를 것 같다. 업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수상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금양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랜만에 좀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그 MSCI 한국지수 편입 소식이 네.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오늘 넷마블이 원래 편출될 거다라고 했다가 그냥 유지가 되면서 네. 강하게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양 오늘은 좀 아쉽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수급 효과는 기대해 봐도 되는 건지요? 기대하지 마시는 게 맞고요. 왜요? 없어요? 효과가? 별로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MSCI 편입된다는 거 그럼 이제 사야 되겠죠. 30일까지니까. 네. 기본적인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게 효과가 나오려면 그걸 따라 사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상승장이 이쪽은 상승 섹터가 아니죠. 별로 지금 빠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뭐 포스코 DX나 SK텔레콤도 편입이 되는데 맞아요. 근데 그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생각보다 안 좋죠. 네, 포스코 DX 하락 마감했어요. 예, 오늘 시장이 이렇게 뜨거웠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가 이제 뭐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게 오른 시장인데 이 시장에도 음봉을 냈다든지 아니면 너무 빠졌다든지 하는 기업들은
수급이 지금 아직은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향후 전망도 여전히 좀 불투명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양은 사실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이게 더 약속을 더 잘 지키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성장하는 산업은 맞지만 지금은 약간 주춤하는 시기죠. 네. 그러니까 전방 산업 자체가 지금 약간 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실 리튬 가격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더 빠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전기차 소비자 가격이 입장에서는. 더 빠지면 전기차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 입장에서도 좋고, 그다음에 셀 업체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근데 소재 입장에서는 안 좋죠. 그렇죠. 예, 조금 더 올라가는 추세여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니까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제가 자꾸 2차 전지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처럼 들리는데 네. 그러니까 업황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항상 2차 전지 너무 러브러브 할 때는 부각이 안 되다가 네. 하필 또. 하필 꺾일 때 제가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자꾸 이제 무슨 뭐 안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옛날에 저 반도체 되게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지금 다시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네. 맞아요. 속상하신 거 압니다. 그래서 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 딜레마에 항상 놓여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이게 좋다고 이야기할 때는 아직 좋아지기 전이어서 사람들이 믿지 않다가 정말 좋아지고 나서는 지금부터는 나는 좀 포지션 바꿔볼래라고 하면은 그때 그 포지션 바꾼 것만 좀 부각이 돼서 저 사람은 맨날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해. 저 사람은 2차 전지 싫어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성장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성장성이 주춤하다, 둔화됐다. 시장의 기대에 네. 못 미친 거죠,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면. 해서 네. 제가 한번 권희 부장님 편 들어드릴게요. 네. 근데 오늘 그래서 금양은 수급 효과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걸 잘 지키고 있긴 하지만 더 잘 지키는지 체크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네. 금양의 그런 내일장이라던가 앞으로의 좀 투자 전략은 좀 보수적입니까?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큰 시세를 내고 이제 조정을 잘 받았다가 아니라 제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큰 산을 한번 그리면 네.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그냥 농담 삼아 술자리에서 야 후지산 그리고 나면 올라가기 어려워. 그렇게 높게 찍고 내려오면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를 반등해서 치고 올라가려면 엄청난 수급의 힘이 필요하고 그 수급이 나오려면 그 회사가 엄청 좋은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항상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건데 미래를 너무 장밋빛으로 봤다가 이거 장미가 아니라 약간 조금 시든 장미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네. 주가가 좀 많이 실망을 하는 건데 여기서 다시 이게 진짜 장미가 맞네라고 이제 뭔가 신호를 보여줘야 사실은 주가는 다시 또 강하게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 쪽은 소재 쪽은 특히 약간 반등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고 지금 공매도 청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순간적으로 벌떡벌떡 일어날 수는 있는데 네. 항상 또 음봉을 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또 매매하셔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귀찮으시면 당분간은 그냥 관심 좀 놓고 보시기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가 더는 못 가 이게 아니라 현재 그쵸. 추세가 소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주가가 오르기가 힘든 상황이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도 지금은 좀 힘든 시기구나. 그럼 내가 비중 조절을 좀 해야겠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투자 전략에 참고해 주세요. 금약은 아쉽지만 다운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0위에는 현대차 볼게요. 오늘 네. 현대차, 기아 모두 다 강했어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승을 했는데 현대차 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3분기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실적 어땠어요 그 당시에?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 주가는 못 갔었죠. 물론 이제 2분기 때보다는 안 나왔는데 네. 가이던스 대비엔 잘 나왔고요. 시장의 우려 대비엔 잘 나왔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국내 판매, 해외 판매가 다 좋았고요. 근데 이제 현대차 가지고 참 딜레마인데 네. 전기차 한다고 해서 올라가다가 사실은 뭐 애플카 한다고 더 많이 갔다가 다 이제 뭐 그게 이제 없어지고 전기차 그냥 계속 하고 있고 현대차는 변한 게 없는데 네. 시장에서 서로 기대했다가 막 올렸다가 이제 빠졌는데 사실 지금 PER로 보면 너무 싸죠. 너무 싸요. 너무 싼데 이제 또 IRA 또 거기에 이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서 또 빠졌는데 생각보다 미국에서 잘 팔고 있습니다. IRA 관련돼서도 뭐 법인 리스 차량이라든지 이런 렌트카로 많이 잘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장 짓고 있는데 그건 24년 조기 완공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뭐 굳이 조기 완공시킬 분위기도 아니죠. 그러면 한 25년에 천천히 이제 시험 가동 해보고 25년에 열면 되는데 아직 1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뭐 오히려 시간을 번 거죠. 굳이 지금 전기차 시장 너무 확 좋아지지 않고 있고 정체 상태인데 네. 여기에서 너무 빨리 공장을 전왔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지금 현대차는 내연기관 잘 팔면서 버티면 된다. 내연기관도 잘 팔리고 있죠. 지금 해외 영화 보시면 미국이나 요즘 넷플릭스 전 영화 잘 보는데 배경에 현대차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만큼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시장은 이제 현대차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아져 있는 상황이고 해외 시장에서.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뭐 수소 뭐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뭐 수소 전기 트럭. 사우디랑 그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던 거고 거기 이제 그 어떤 회사죠. 뭐 이름도 좀 몰라 지금 적어왔는데 저도 알마주의 이제, 로지스틱스요. 알마주의 로지스틱스. 로지스틱스는 뭐 이제 뭐 그냥 운송하는 회사 이런 거 보시면 되고. 네. 이 사우디 회사랑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 하나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미국 회사가 중요하죠. 그 회사랑 현대차가 사우디에다가 공동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뭐 공급하고 이 망을 다 만들어서 500대를 한번 시험 운행해 보자라고 지금 이제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수소차를 버리진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예전에 스위스에 팔았던 그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택 2개 들어가 있는 모델. 그래서 그거 여전히 이제 운행을 해보면서 지금 이제 계속 테스트 베드를 가고 있는데 기존의 인프라가 없는 데다가 하는 건 굉장히 쉽지만 있는 데다가 이걸 덮어 씌우기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잘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나중에 이제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다. 최근에 이제 화이트 수소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네, 땅 파면 땅 속에 수소가 있답니다. 뭐 옛날에 블루 수소, 그린 수소는 들어봤는데. 예, 네. 그린 수소는 근데 이제 물을 분해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화이트 수소는 그냥 땅 속에 있는 수소입니다. 예, 그것도 아마 한 30년 이내에는 개발이 되지 않겠나. 예, 요즘 각 지역마다 나오고 있는데 한 뭐 3,000m 파면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럼 여기서 현대차에 대해서 약간 딜레마라고 말씀하신 게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과감하게 사고 싶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싸다고 하지만 과감하게 매수 생각이 안 되는 이유가 3분기 실적이 딱 그랬어요. 잘 나왔어. 예상보다는 잘 나왔지만 2분기보다는 못해. 그리고 지난해 뭐 대기 막 1년 걸리고 6개월 걸렸던 그런 때도 아니야. 요즘은 돈도 많이 없다고 사람들이 자동차도 안 사는 추세. 그러면 현대차를 지금 살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끔 들거든요. 시장에서 왜 현대차를 적극적으로 안 사냐면 네. 자동차 업종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미국 자동차 업종이 확 올라갔죠. 네. 포드나 GM이나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이유가 오늘 현대차도 그만큼 올랐는데 올라간 이유를 보면 금리입니다. 결국에. 금리. 예. 아 맞아요. 또 리스 많이 하고 그 뭐지? 할부. 아 할부 많이 하잖아요. 네, 캐피탈 금리가 네. 이제 그 미국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금 할부 금리가 7에서 한 15%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사실은 금리가 부담스러워서 차를 못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뭐 현금으로 딱 사실 수 있는 분들이 10대 중에 뭐 한두 대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할부를 이제 이용하실 텐데 이게 오죽했으면 일론 머스크가 답을 했습니다. 너네 왜 차 이렇게 할인 판매하고 이렇게 잘 안 팔리고 이러니 그러면 그놈의 금리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답이 딱 거기 있는 거죠. 자동차 업종을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할부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 이슈 때문에 오늘은 올랐잖아요. 현대차 현 구간에서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보십니까? 가능할 걸로 보고 이제 그건 결국엔 금리가 내려간다는 신호가 오면 네. 본인의 밸류를 찾아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현대차 의견 드렸습니다. 10가지 전체에 대한 의견 어떨지 한번 볼게요. 과연 이곤 회장님, 또 달라지셨어요. 또 이제 좀 부정권이 다시 왔습니다. 5개 종목을 다운 5개 업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은요? 네, 이스페타시스를 봐야죠. 예, 외국인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샀죠. 오늘.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연기금도 많이 담았다면서요? 연기금도 10% 이상 이제 담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 눈으로 보고 있다 싸졌으니까 지금 사는 건데 네. 충분히 지금 내년을 기대해봐도 되고요. 아까 제가 설명은 다 해드렸는데
공장 지금 잘 이제 짓고 있고 가동 잘 되면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이 31,300원입니다. 목표 주가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정고점이 46,000원대인가 그럴 텐데 한 네. 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고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일단은 4만 원,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였고요. 이건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